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과 자산운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투자 세계에서 끝판왕이 되었는지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런 분들을 위한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정말로 모든 투자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가 왜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란?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 이름이 주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전략처럼 들리죠. 실제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레이 달리오가 설계한 이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경제 조건을 고려한 자산 분배로 유명합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등 여러 자산군에 걸쳐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사계절 포트폴리오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경제주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자산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경제 사이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과 수축 등 다양한 경제 요소를 반영해 자산을 배분합니다. 즉, 경제의 모든 날씨에 대비하는 셈이죠. 이 두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정성에서 옵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경제 주기를 염두에 두고 자산을 배분했다면 올웨더는 더 많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단점이 없진 않아요. 너무 많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다 보면 수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안정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전천후 투자 전략으로 불리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통찰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한번 재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이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 올웨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까요? 자산군 비중이 핵심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지 않아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분산 투자합니다. 주식 30%, 장기 국채 40%, 중기 국채 15%, 원자재 7.5%, 금 7.5%라는 비중이 대표적입니다. 이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경제 상황에 따라 각 자산군이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주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자산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처럼 비율을 정해놓고 경제의 모든 날씨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죠. 그러면 처음 설정한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비중이 30%에서 35%로 늘어났다면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자산의 투자에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단순히 비중을 맞추는 것 이상입니다.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를 분석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설정한 전략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으로는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 올웨더 포트폴리오, 그 성과를 숫자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복리 수익률,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연복리 수익률은 약 8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의미하죠.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올웨더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한 자산 배분 덕분입니다.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했기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낮아지고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익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손실폭, 즉 MDD/MA XIMUM 드로다운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MDD는 대체로 1015%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도 포트폴리오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3040%의 손실을 기록할 때 올웨더는 상대적으로 작은 손실로 버텨냅니다. 안정성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의 성과가 과연 매력적일까요? 주식만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손실로 버티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올웨더의 강점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안정성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올웨더 포트폴리오, 결국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입니다.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게 이 전략의 강점이죠. 비록 수익률이 다른 공격적인 투자와 비교해 낮을 수 있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내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변동을 견디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